이 총에 대한 기록들과 모든 게 다 자동화 처리됩니다. 이때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절이 많이 남았냐? 아닙니다.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시간 와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부분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레디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곽세병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꼭 알아둬야 할 정비 사업에서 전자적 서비스 시작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자투표 외에도 사실 이 총회라는 부분과 향후에 어떻게 시장이 전자적으로 바뀔 부분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 부분들도 좀 넣었고, 네, 그래서 오늘 서비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목차가 그러니까 뭐 기존 서면 업무 방식의 문제점부터 총회로의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 소개니까 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특히 정비사업 전용의 온라인 서비스만 주로 하는 회사이고,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토부 과기부가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전자적으로 바꾸길 위해서 이제 계속 샌드박스나 법령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좀 선두로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저희가 장관상뿐만 아니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우수기업과 수상을 하면서 사실 국토부 전 방향으로서 지금 다 같이 진행하고 있고, 뭐 제가 여러 군데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뭐 최근에 LH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 분야가 국가기관들에서도 많은 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서면 방식의 현재 애로사항부터 설명드리면서 이 방식들이 이제 어떻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방식의 문제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기존 동의서와 오프라인 총회가 이렇게 대면과 서면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면과 서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은 사실 정족수 확보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요즘에 이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뭔가를 요청한다는 거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구나 서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변조나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계도 실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단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그러면 특히 동의서를 얻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이 오프라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자적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조합집행부나 조합원들 모두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고 미션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입김이 가장 셌는데, 정부가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년부터 21년까지의 현황만 먼저 정부의 이 상황을 좀 보시면요. 책자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발표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책자로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책자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코로나 기간에만 진행되도록 이제 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2020년에 이렇게 11월에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전자적 총회에 대한 법안이 사실 이렇게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법안이 발의됐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보시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고 7월에 바로 상정일과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1월에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논란이 많은데, 국토부의 의견만 좀 전달드리면은,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는 재난, 즉 코로나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대통령이 정한 사유라는, 즉 코로나에 대한 것처럼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시장과 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게 그때 당시 코로나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정족수를 산정하는데 직접 출석한 것까지도 봐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당시 의견은 직접 출석이 어려우니까 서면에 대한 방식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는 대통령이 정한 국가적 재난 사유가 발생할 때 각 시군구청이 알아서 그 부분을 선택해라 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 다음 구항에는 정관에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 정관에 의한 부분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은 부분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분명히 파랑에 이렇게 재난 상황에만 하라고 이렇게 써 있던 부분이 계속 충돌을 나누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그때 공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22년도에 3월, 4월 되니까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22년 3월, 4월에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재난 사항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 전자 의결, 즉 전자투표를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전자투표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그런 조합들에서는 전자투표 하고 싶은데 라는 거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9월에 조홍천 국회의원은 아니 이거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법안을 다시 새로 생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나 과기부나 계속 고민하게 되죠. 아, 이거를 법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은 시범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전자적 방식에 대해서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 레디포스트가 22년 12월에 전자적 의결에 대해서 실증 특례, 즉 샌드박스에 대해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이때 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우편 서면에 대한 것만 전자적 의결을 해라. 즉 현장 총회 출석을 하고 투표하는 거는 안 되고 우편에 대한 서면만 그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거를 실증, 즉 시범 사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실증 특례라고 이거를 하거든요. 샌드박스에.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증 특례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장소, 규모 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령 규제를 배제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즉, 이 실증 특례로 인정받은 부분은 기존의 법령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왜 실증 특례를 주면서까지 국토부나 과기부는 할까요? 법안을 개정하려고요. 법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범 사례를. 그래서 시범 사례를 이때 22년 12월에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실증 특례는 이렇게 정보통신망 융화 활성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써 있고 또 스마트 도시 조성 산업진흥원에서도 여기 6항에 보시면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정비법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여기 육성에 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 합니다. 즉 도정법의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에서 전자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증 특례를 받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른 이런 법들을 무시하고 일단 실험하게 해준다고 해서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증 특례를 받은 부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국토부의 이제 근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 레디포스트가 운영한 서비스 총회 원스톱이라는 서비스인데 12월 9일 날 최초로 이렇게 실증 특례를 받고 그때 당시 뭐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전자 의결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가능성을 불을 짚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 기자님들은 아시는 거죠. 실증 특례가 유용하면은 법안이 개정이 될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9일 날 이제 실증 특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했고요. 그리고 22년도까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23년부터는 어떻게 됐냐? 9월 26일 날 이때 당시 그 주택공급 대책 방안을 이제 전 부총리랑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적 의결 도입을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대해서 도입을 한번 해보겠다. 왜냐, 실증 특례를 줘봤으니까. 도입을 하면서 정비 사업의 사업 기간이 줄어드는 부분인지를 한번 도입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고 이제 권영세 국회의원이 이거에 맞춰서 10월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면 동의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하자. 이제 추진이나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서면 동의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자적 방식으로 해보겠다. 두 번째, 총회 의결권 행사를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적 의결을 할 수 있고, 특히 직접 출석과 직접 투표하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자라는 법령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국토부가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23년에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과기부 같은 경우는 전자적 의결 서비스의 실증 특례 관련해서 협조해라,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전자 의결 서비스의 규제 특례가 생겼다. 그러니 이 실증 특례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1월, 2월, 7월, 23년 1월, 2월, 7월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좀 히스토리가 이렇게 설명이 계속 되죠. 이제 22년부터 계속 이제 실증 특례하면서 3년도에 법안도 가면서 국토부나 과기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년도에 이제 국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면서 그 전에 권영세 국회의원이 법안 냈던 거는 이제 묻히게 됐죠. 그런데 24년 6월에 권영세 국회의원이 또다시 똑같은 법안을 내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의힘에 보이고, 24년 법안 8월에도 김영호 의원과 유사한 법률로 똑같이 법안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총회에 대한 동의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이 두 양당에서 지금 실시를 하게 되고, 제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양당이 법안을 비슷한 걸 하게 되면은 빠르면 올해 11월, 12월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될 확률이 유력하다라는 상황으로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영세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이 법안 발의한 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자적인 동의서를 전자적으로 하겠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우편으로 서면 투표하는 거 외에도 현장 출석과 투표하는 것도 온라인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안을 개정하려면은 누군가는 또 이거 시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토부 과기부가 법안 개정할 때 이 서비스를 보세요.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시범 사업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저희 레드포스트가 23년도 6월에 온라인 총회랑 전자동의서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실증 특례를 받은 겁니다. 왜? 국토부 과기부는 계속 전자투표를 저희한테 최초로 주고 효과를 보면서 또 이 법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23년 6월에 이제 실증 특례를 받게 되고, 실증 특례를 받자마자 8월 8일에 어떻게 되냐? 국토부 88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88대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 예전에는 전자투표만 쓰지 않습니까? 갑자기 온라인 총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법안을 이미 염두에 두고 현장 출석하고 투표하고 이 개최하는 부분, 즉 여기 개최가 제가 빠졌는데 소집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하는 거를 전자화하는 것까지 다 전자로 하는 부분을 허용, 단어 자체가 바뀌었죠. 23년도 9월에는 도입이라고 했는데 24년도 88대책 허용이라는 단어를 바뀌면서 아예 이 부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월 9일 날 이제 88대책 다음 날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전자투표 활성화에 대한 시범 사업을 참여하는 조합을 공개 모집한 거죠. 이제 이 관련된 걸 보면 사실은 국토부나 과기부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시범 사업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조합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니까 이거 뭔가 싶었죠.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이제 2024 정비 사업 전자투표 활성화에 대한 시범 사업을 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를 불러서 비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시범 사업의 참여 조합은 보시다시피 10개의 조합이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비딩하면서 서울시 했는데 저희가 뭐 운이 좋게 우선 협상자가 되면서 이 서울시와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24년도에 추가로 되는 전자동의서 부분 뭐 이렇게 앞으로는 신분증과 인감 도장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전자동의서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게 실증 특례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온라인 총회라는 거는 총회 개최, 현장 출석, 투표에 대한 부분인데 우편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모바일로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현장 대신에 모바일 출석하고 투표하는 것까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추가로 실증 특례를 받으면서 법안의 개정과 시행이 생각보다 많이 남진 않았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법안의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었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구나 이제 라는 걸 설명드렸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정리는 사실 딴 데에서 잘 못 들으시는데 제가 다 요약해서 정리를 드렸는데 이것만 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보실 수 있게까지 저희가 오늘 과정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총회라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토지 소유자 확인도 다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사람이 해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할 필요 없이 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모두 다 자동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모바일 책자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찾고 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책자라고 해서 아까 소집 통지를 우편으로 하실 필요 없다. 이제는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우편으로 서면 의결서를 받지 않으시고 사전에 전자투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투표가 되고요. 현장에 오시는 소수의 사람들 대상으로 전자명부 시스템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이 집계와 통계가 다 자동으로 되고 서울시 같은 부분은 저희랑 시스템이 연동돼서 업로드까지 자동화되니까 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생해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필요가 없게끔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리냐면 요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시연에 대한 부분만 좀 끄집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온라인 총회 개최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책자에 많은 부분을 녹여낼 수가 없어서 장표가 많아서 이제 설명 위주로 들으시고 나중에 Q&A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총회 소집 통지문을 우편물로 발송하는 대신에 조합원들한테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책자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수신이 돼서 URL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원만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인증된 사람들한테는 회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토부는 이걸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냐? 이 국토부의 의견인데요. 이 조합 총회 개최가 사실 서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에 대한 절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 통지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검토 의견이고 그래서 저렇게 실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리는 서비스들의 실증 특례를 받으면은 정관에 이런 부분이 없어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관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과기부가 이렇게 하라고 통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 시군구청에 구태여 설명 승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총회 책자가 이렇게 작은 화면에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우편물이라는 게 사실은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한테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그 우편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버리거나 관심이 없으면 안 보게 되는데 전자로 하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조합에서도 너무 편한 게 10분 이내로 발송이 되는 것과 추가로 열람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받았구나, 책자를 안 받았구나. 그래서 수신율도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실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이 많이 되는데 우편 책자로 발송이 되면은 아무래도 책자 비용이 있고 그 책자의 무게로 인해서 등기 비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0페이지는 1000페이지는 10,000페이지는 똑같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책자 비용과 우편 비용 없이 그냥 되게 적은 비용으로 이게 가능해서 비용이 90% 이상 절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대한 것과 문서 보관이 모두 다 자동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너무 민감한 자료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책자에는 많이 못 넣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는 전자의결 서비스입니다. 병찬 팀장님 그 전자의결도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책자 서비스가 나가면은 당연히 사전 서면 의결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를. 그 우편 투표를 대체하는 부분이 전총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실증 특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우편 서면 의결만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총회 당일 투표로는 사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현장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라. 세 번째는 직접 출석 요건이 인정 안 된다. 즉 저희가 22년도에 받았던 이 실증특례의 사전 전자투표 서비스는 전자의결 서비스는 직접 출석 요건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서면 의결만 전자투표 부분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세 번째 총회를 개최하고 우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뭐 별도의 앱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장소,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저렇게 문자, 카카오톡이 수신되고 나서 이제 본인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원인 사람들만 본인 인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정말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전자투표의 뛰어난 효과가 첫 번째는 아무런 뭐 설명이 없어도 이제 많은 곳은 진짜 70%까지는 그냥 전자투표로만 의결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자투표 나 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태세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본인 인증을 하시고 직접 전자투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높았던 곳은 어떤 설명 없이도 73%가 전자투표로만 하셨고 그 정족수 확보 기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서비스를 써서 전자 방식으로 하시는 곳에 총회 기간이 정말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하는 이제 서면 의결서를 하는 총회의 기간이 최소 2주 반에서 3주, 뭐 많은 건 4주도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조합의 총회 기간이 짧으면 7일, 8일, 뭐 길면 12일의 총회 기간을 대폭 줄여졌습니다. 예. 왜냐면 전자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기간 자체가 대폭 줄거든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줄어든다. 그리고
총회에 대한 이제 비용분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본인 여부가 위변조에 대한 증명을 더 이상 소송 가서 논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기관이 검증을 딱 해주다 보니까 소송에 가시더라도 공인기관 증명서 하나로 모든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누가 했어 안 했어? 이 위변조가 됐어 안 됐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뭐 업무 작업량도 정말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시간과 비용과 휴먼 에러가 없고 문서 조작이 안 돼서 조합과 조합원들 모두 다 편리해하는 부분이 가장 뛰어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좀 뛰어나다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네, 이건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투표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제공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대선에서도 지금 몇 프로입니다. 몇 프로 투표가 됐습니다. 나오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동료하는 부분들도 설정만 하면은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 투표하세요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계속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실제 조합의 집행부나 뭐 조합원들도 만족하시고, 이게 뭐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고령층이 많으신데도 이제 만족도가 98%가 될 정도로, 저희가 평균 만족도가 조합원들이 91%가 만족을 하시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기관이 이제 본인 검증과 보관까지도 진행해서 위변조를 이제 원천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과기부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문서 공인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위변조 되는 거 아니야? 대리투표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을 원천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혹은 투표를 시작할 때 본인 검증과 투표의 기록들을 공인기관에서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절대적으로 위변조나 대리투표가 발생할 수 없고, 투표 종료 후 공인기관에 이렇게 실시간 저장이 되죠. 그래서 위변조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소송이 갔을 때 이 증명서 하나만 가져가시면은 소송이 아예 끝나버립니다. 그게 정말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실제 뭐 저희 업체에서도 소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전자투표 김앤장에서도 소송이 왔었고, 심지어 최근에 강동에 있는 모 조합 같은 경우는 아예 판결문에 레디포스트는 뭐 이 서비스를 하는 데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가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국토부 과기부가 공인기관과 하게끔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질문을 남기면은 모든 조합원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사회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을 그 사회자가 보고 말로써도 하실 수 있고, 혹은 이거에 대해서 옆에 지원자가 지원 도와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서 실시간 달아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서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을 남겨둔 이유는 발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손을 안 들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소소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집행부 입장에서 많은 해소를 해주면은 조합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질문하기 부분을 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온라인 총회 할 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채팅하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조합 사회자가 보는 화면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실현이 되고 이제 실시간으로 현재 몇 명이 참석을 하셨는지 온라인 총회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이 열람한 인원과 이 현재 채팅에서 사람들 간의 이 흐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누가 신청하고 이제 완료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실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총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총회 정족수 확인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의 정족수 확인과 온라인의 정족수 확인은 동시에 집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분이 온라인에 출석했는지 혹은 미출석했는지 오프라인 출석했는지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통합으로 출석 인원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과 발언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진행 이력들이 전체 다 기록이 되면서 공기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기관에서 변조하지 않게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이 오프라인 출석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전자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전자 출석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선거인 명부가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총회 입장 시간과 이 숫자를 세는 것과 집계한 통계한 부분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총회 당일 시간이 최소 30분 1시간씩 절감이 되고 이슈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아까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요 서명 이렇게 개별로 누가 참석했는지 서명이 남게 되고, 요 자료가 한 번에 다운을 받아서 지자체에 그대로 보고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다 보니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 부분이 매우 편리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총회 집계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 온라인으로 출석하셨는지 현장에 출석하셨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투표도 전자와 서명과 현장 투표가 몇 명인지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집계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 더 이상 이거 지금 현재 집계해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는 이런 시간이 대폭 줄게 되고, 휴먼 에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이 온라인 오프라인 출석과 전자투표만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정족수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온라인 총회에 대한 직접 출석 부분은 없지만 현장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출석자와 현재 투표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앞에서처럼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총회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온라인 총회까지를 해서 출석 현황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총회 안 쓰고 전자투표와 오프라인에 직접 그 전자명부 서비스만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회 현장에서 내가 출석에 대한 확인과 투표율이 몇 프로고 그래서 이번에 개최를 합니다. 투표할 때도 지금 성원이 몇 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총회의 장점 방금 보셨다시피 장소에 대한 앞으로 큰 대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작은 공간에서 하실 수도 있죠. 대관 규모 줄어들고, 총회 그 대관 규모가 컸다는 거는 뭐 보안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진행하시는 요원분들 많은 인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편리하시죠. 그동안 시간을 내서 이동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필요가 없으시게 됩니다. 또한 총회의 출석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몇 분이 질문하셨지만 이 온라인 총회 저희가 실전 특례 받은 저희가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별로 10%, 20%, 시공사 총회 50%까지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석률 자체가 온라인 총회로 출석하시면 인정받다 보니 출석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전자투표만 하더라도 60%가 사용하셨는데 온라인 총회가 도입이 되면은 출석률도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출석률에 되게 힘드셨던 조합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총회 진행 시간도 되게 짧아집니다. 그동안은 현장에 이제 출석을 하시는 사람들이 적게 되면은 자꾸 총회 시간이 점점 이제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총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분들 일일이 다 확인하라 또 줄 서서 있고, 이런 시간들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최대 2시간 이상까지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출석하게 되면은 누가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실제 출석한 사람인지 맞는지 이 확인의 싸움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이제 온라인 총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위 분들도 준비위원회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안 개정을 위한 이 토지 소유자의 본인 전자 서명을 통한 동의서 진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신문에서도 동아일보에서 나왔듯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이 조합의 동의서를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뭐 추진위 설립이나 조합 설립, 신탁사 지정 동의, 뭐 구역 지정 동의 같은 각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는 전자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프로세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양식은 다 구청마다 다르실 텐데 그 부분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청에다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이 부분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카톡과 문자 형태로 전자문서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권리 내역 토지 소유권이 한 번에 나오게 되죠. 이 소유자가 맞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뭐 구역 지정 동의나 조합 설립 동의에 동의하시면은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서가 제출이 되고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식 한 번만으로 전자동의서가 끝나게 되죠. 기존에 막 계속 우편물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방문하시면서 날인해 주세요, 이제 뭐 인감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동의서가 발송이 되고 인증받고 이게 완료가 됩니다. 이대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이 쉬워집니다. 동의서 자체의 기간이 짧아지게 되죠. 6개월에서 뭐 최대 3년까지 걸리던 준비위원회 분들이 뭐 저희 한 달 만에 끝나게 되고 동의율 자체도 빨리빨리 많이 받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입 인력도 줄게 되고 제일 중요한 서명, 지작 날인, 인감증명서 필요 없게 됩니다. 왜? 본인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비용들도 많이 줄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위변조가 절대 없어지게 되죠. 국토부에서는 이 의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처럼 국토부에서도 인감에 대한, 즉 옛날 인감이라는 걸 결국 본인을 인증할 수단을 과거에는 인감으로 이제 자기가 직인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기존의 이 전자적 방식이 그동안 이 부분 해결해주니 시도해보자라는 게 국토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명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 꼭 이제 자기 엄지도장을 꼭 찍게 했는데 엄지도장 대신에 전자로 해도 본인의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니 이 방식으로 하겠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양 당에서도 법안 개정을 발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저희 원스톱 빌리지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뭐 제가 어느 추진위원인지는 가렸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역 구역을 다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누가 지금 동의를 하셨는지 실시간으로 구역별, 지역별, 연령별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니까 동의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만 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지금 받아 있고 안 받아 있고도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프로고 어느 구역마다 혹은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을 또 누군가인지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 진행 과정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총회라는 게 결국은 총회의 당일간만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대의원에서부터 이 총회 방식을 전자적으로, 대의원회 자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총회 통지와 사전투표, 총회 당일과 집계 통계, 그리고 서울시의 제출까지 이 부분이 다 지금은 자동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몇몇 개 조합을 이미 시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서울시에서도 이번 시범 사업에 넣어서 아까 10개 조합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과 전자적 방식의 병행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한 번은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2번, 3번, 4번 쓰시게 되면은 어느새 조합원들이나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이 편리하게 하시면서 점점 전자적 방식으로 많이 대체가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토지 소유자 자동 명부도 사실 그동안 이제 인터넷 등기성과 세움터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엔진을 써서 이렇게 자동화로
명부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그동안 조합원 명부를 엑셀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셨는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3시간 이내에 이 부분이 다 자동화되게끔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다 사람이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부분들을 이제 총회에 필요한 양식으로 원하실 수 있게끔도 제작이 되는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총회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소통과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명부 관리, 그리고 온라인 소식지, 설문조사, 동의서 대시보드, 공지사항, 조합원 확인, 즉 이 인증된 조합원들과의 서로 소통을 그동안 카톡이나 밴드나 뭐 카페나 이런 부분을 쓰셨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IT로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이런 명부를 통해서 총회와 대의원까지도 다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끔 이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내에는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냐, 이 전자적 방식이.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를 매매하는 것들도 다 이미 현재도 개발되어 있고요. 다 자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토지 소유자들의 변경과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도 자동화되어 있고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인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표 기간 비용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희 회사는 이미 이 부분을 이제 빅데이터 AI 시스템을 계속 도입해서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회 자료를 만드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만드시는데 이 기본 자료만 넣으시면은 다 총회에 대한 소집 통지 자료 작성이 자동화되고요. 총회에 대한 플랜들도 다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적 총회 개최를 하실 때 이제 뭐 우편으로 소집 통지하실 필요 없으시죠? 모바일로 아까 경험하셨듯이 자동화 발송이 되고 의결도 전자적으로 하게 되고 출석과 투표도 전자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지금 시연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제 정족수 의결과 직계 통계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기, 즉 현장에서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되고 요약을 해서 공지하고, 그게 서울시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까지도 이 총회에 대한 기록들과 모든 게 다 자동화처럼 됩니다. 이때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절이 많이 남았냐? 아닙니다.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이 부분을 다 자동화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조합분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